주가적인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흥분하는 포인트가 언제냐면 침투율 10%일 때,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그렇죠. 침투율 10%일 때 관련 부품주들이 제일 세게 올랐었고요. 전기차도 그렇죠. 10% 침투율일 때 2차 전지가 제일 세게 올랐거든요. 네. 지금 AI는 5%거든요. 예. 이민수의 경제토크, AI 혁명이 불러온 우리 반도체 업계의 변화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HBM에 조금 더 집중해서 HBM의 미래 또 무엇을 봐야 되는지 IT의 신 이형수 대표님과 얘기하겠습니다. HBM 얘기는 좀 우리가 많이 듣고 이제 하고 앞서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HBM 항상 이제 시장은 계속 변하고 발전하잖아요. 오케이, 네네. 지금까지 됐어. 그게 끝이 아니라 뭔가 예를 들면 아까 HBM은 이제 아파트를 쌓아 올리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죠? 네네. 그러면 뭐 또 다른 방식으로 뭐 네네. 그죠? 아파트를 뭐 두 층으로 쌓아 네네. 올리던. 그러니까 HBM은 AI 산업의 수혜를 받게 되니까 계속 어떤 쪽으로는 발전하겠네요 앞으로. 네네, 맞습니다. 네, 어떤 쪽으로 발전할까요? 우리 뭐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네네. 10년 전에 지은 아파트하고 요즘 지은 아파트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예, 그렇죠. 예. HBM도 점점 더 진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하이 밴드위스잖아요. 밴드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예전에 뭐 8기가 BPS의 뭐 어떤 그 전송 속도라 그러면 이게 뭐 12기가 BPS 이런 식으로 세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2차선이 4차선이 되고 16차선이 되고 이렇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정보가 흐르는 그렇죠. 길이. 예. 근데 그렇게 되려면 아파트를 높게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층수가 늘어나야 되는데요. 약간 제가 말을 좀 정정할게요. 네. 높게 지으면 안 되고요. 네. 다층으로 지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네. 이게 같은 의미 같기도 하고 다른 네. 의미가 같기도 하고. GPU하고 HBM이 이렇게 2.5D 구조로 딱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데 HBM이 GPU보다 높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높이는 맞추고도 높이는 같아야 되고 그 안에 층수를 늘리려면 각 층을 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기존에 웨이퍼, D램이 12장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요게 18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차세대 제품에는. 그럼 18장이 들어가는데 높이는 똑같으려면 얇게 해야겠네. 훨씬 얇게 해야 되죠. 그러게요. 그러면 이 웨이퍼를 얇게 갈아내는 장비들이 굉장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애석하게도 요 웨이퍼를 갈아내는 장비는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합니다. 그리고 요 층 간에 제가 구멍을 뚫고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요게 엘리베이터가 훨씬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래층 위층 간에 어떤 그 엘리베이터가 한 30개 있었다. 그러면 40개, 50개 계속 늘어나야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베이터 간에 계속해서 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는 리플로우 공정하고 본딩 공정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물론 또 구멍을 뚫는 식각 공정도 중요해지고 예.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런 쪽은 지금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지금 선두권역이고 개발도 제일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HBM3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삼성도 지금 이번에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예. 엔비디아가 저렇게 잘 되는데 네. 엔비디아 시장을 SK 하이닉스한테 다 내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네. 반도체 지금 뭐 디램 가격에 목매고 있어가지고 맨날 헉헉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용 회장이 미국 넘어갔을 때 젠슨 왕 CEO 만나서 네, 그 일식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삼성이 HBM 연구 개발 쪽으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3P라는 새로운 라인업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HBM4까지 내놓겠다. 지금 HBM3를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 만들고 맞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HBM3를 만들고 연내 HBM3P와 HBM4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약간 또 좀 우리가 지금 개척해서 지금 먹으려고 하는 시장인데 그죠? 삼성이 또 발을 뻗으니까 좀 불편할 수 있고 그렇죠. 그죠? 네. 삼성은 지금도 보니까 이 다른 분들이 HBM 시장의 그 마켓쉐어 보면은 물론 하이닉스가 제일 많지만 삼성도 적지 않던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삼성이 따라 붙게 되면 또 투자를 하게 되면 삼성이 더 치고 나가거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지금 양적으로 보면요. 예. 일단 전체 HBM 네네. 시장이 100이라고 놓고 보면
그중에 절반은 SK 하이닉스 네. 포션이고요. 40%가 삼성이고 네. 10%가 마이크론이에요. 네. 그러면 50대 40 놓고 보면 별로 그러니까 차이 안 나 보이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HBM3라는 게 최고 고부가 가치거든요. 그 HBM3를 지금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은 지금 그거보다는 전 세대 HBM2, 2E 이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일반 DDR5 대비해서 단가가 5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부가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죠. 네. 네. 그렇게 보면 항상 뭐 이 기술 경쟁은 치열하게 싸우는데 삼성하고 뭐 LG하고 옛날에 뭐 세탁기 때려 부수고 뭐 고소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랑 사실은 HBM에서 한판 붙는다, 그죠? 네네. 그렇게 되면 삼성이 빠르게 따라잡을 확률도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지금의 지위를 독보적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보는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밸류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네. 엔비디아가 제일 매력적인 건 맞죠. 그런데 밸류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네. HBM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품이잖아요. 네. GPU 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네. 그런데 이게 90%가 한국이에요. 그러면 멀티플을 더 줘야 될까요? 덜 줘야 될까요? 당연히 더 줘야죠.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당분간은 HBM이라는 제품 자체를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네. 삼성이랑 하이닉스 말한 것도 옛날에 예를 들면 뭐 한국의 반도체를 살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디폴트로 사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도 뭐 밸류 자체는 뭐 하이닉스가 높긴 하네요, 그죠? 근데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죠? 그렇죠. 다시 그냥 여기도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이제 어려울 때 견디는 게 반도체가 어려우면 뭐 가전도 있고 그죠? 혹은 뭐 이 IM도 있고 버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 그동안 계속 천수답이었단 말이에요. 반도체 시장 좋으면 이 왕창 벌다가 그렇죠. 안 되면 적자나고 그죠? 그런 게 이런 하이엔드 제품 고부가 가치로 가게 되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전체 디램 매출의 5에서 10% 비중밖에 안 돼요. 예. HBM이라는 게. 네네. 그런데도 이게 주가의 흐름은 바꿔 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연초 대비해서 70%가 올랐거든요. SK 하이닉스가. 네. 그래서 원래 올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지난 5년간의 차트를 보면요.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의 주가 동행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분석하는 사람한테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SK 하이닉스가 나을까요? 마이크론이 나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똑같아요. 뭐 원화 자산이냐 달러 네. 자산이냐 이거 차이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하면 큰일 나죠. 그렇지. 왜냐하면 HBM 때문에 올해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디커플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흥분하는 포인트가 언제냐면 침투율 10%일 때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렇죠. 예전에 스마트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그렇죠. 침투율 10%일 때 관련 부품주들이 제일 세게 올랐었고요. 전기차도 그렇죠. 10% 침투율일 때 2차 전지가 제일 세게 올랐거든요. 네. 지금 AI는 5%거든요. 예. 그럼 10%갈 때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 버블스럽죠. 굉장히 밸류에이션 부담스럽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비싸다고 해서 이게 지금 버블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섹터들은 아직 못 올랐거든요. 네. 네. HBM에 대해서 깊게 좀 얘기를 해봤고요. 말씀 나온 김에 반도체 시장 전반적인 것도 왜냐하면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때가 됐거든요. 네네.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발표를 하게 되고 반도체 업황은 소위 좀 돌아 나오는 건지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메모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요즘 가격을 좀 올리려는 얘기가 있다고도 하고 재고도 준다고도 하는데 가격은 아직까지 보면 잘 안 돌아선 것도 같고 네. 메모리 시장 흐름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이제 메모리가 네. 가격이 두 개가 있어서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전체 메모리 시장이 100이라 그러면요. 네. 95%는 고정가격 고정 가격이에요. 가격이고, 네. 네. 그러니까 단골들한테 파는 가격이에요. 네, 네. 거래해놓고. 그래서 보통 뭐 월 기간 계약을 하거나 분기 계약을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의 스팟 가격이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5%밖에 안 네, 되는군요. 5%밖에 안 되고요.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네 결국. 대표성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유통업자들이 제일 빨라요. 왜냐하면 자기들 재고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그 공급 업체들한테 이 그 정보가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스팟 가격이 고정 거래 가격에 한 달 정도 선행해요. 근데 지금 스팟 가격은 돌아섰습니다. 지금 6월 들어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디램도 그렇고 특히 낸드 플래시가 많이 올랐고요. 디램도 상당 부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아마 바닥 잡고 올라오는 그림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물론 실적은 이제 2분기까지는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분기란 게 3, 4, 4, 5, 6을 쌓아온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지금 가격은 이제 3개월 가격이 아니라 스팟 가격은 지금 가격이니까 그죠? 그렇죠. 그게 좀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거. 결국은 반도체 얘기할 때 뭐 공급 사이드에서 감산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수요 측이 얼마나 살아나느냐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서버라든지 그렇죠. 혹은 뭐 휴대폰 쪽 얘기를 하게 하는데 그쪽은 아직까지 좀 좋게 보는지 뭔가 특별히 뭐 이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수요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일단 수요를 확인하면요. 네. 주가는 이미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투자할 때 제일 어떻게 보면 피해야 될 게 네. 백미러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앞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요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자기가 먹을 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지금은 재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재고가 지금 많이 줄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업황 반등을 이미 주가는 30% 있죠. 그렇죠. 네. 30-40% 프라이싱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이번 주에. 예. 지금 뭐 오늘 촬영 날짜가 6월 26일인데 아마 6월 28일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마이크론이 제일 실적 발표가 빠른데요. 네. 거기서 아마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재고 자산 가치가 상당 부분 올라가고 앞으로 가이던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네, 그게 더 중요해요.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센 거예요. 맞아요. 네. 2분기 실적이야 사실은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갑자기 뭐 조 단위로 뭐 이익이 나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이익이 얼마나 방어하느냐 이거냐인데 말씀하신 가격 동향이 들어서고 가이던스가 이제는 재고도 줄고 좋아질 것 같다. 이게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최근에 그 한 증권사 네. 그 보고서 보면 원래 가이던스가 2분기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1,500억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네. 9,000억으로 9천억 됐대요. 얼마 전에. 5배를 보니까. 다. 네. 어디는 뭐 컨센은 한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디는 뭐 200억 흑자도 있고 그러는데 네. 그죠? 여기 그렇죠. 빠르게 이제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FM 가이드의 컨센은 사실은 가장 뭐 일주일, 2주일 건 반영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지금 몇 개월에 누적된 거를 봐야 되는 건데 그죠? 아마 앞으로 EPS 어떤 상향 조정이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네, 그게 보통 바닥 잡을 때, 업황 바닥 잡을 때 대표적인 증상들이거든요. 네. 반도체 얘기도 되게 재밌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시기로 보면 이제 업황이 막 안 좋아지는 1분기도 괜찮았고 그죠. 지금도 오히려 괜찮은 시점이고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3, 4기 보면 투자의 시점은 늦는다. 네, 맞습니다. 그죠? 확인하고 들어가면 먹을 게 많이 없죠. 네. 주가는 이미 오른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삼성이 하고 있는 그 파운드리 쪽 사업은 어떤지 그거만 좀 이렇게 들을게요.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이런 새로운 뭐 혁명의 AI 흐름 전에는 그죠. 이제 비메모리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다음에서 꽤 막 뭐 그 따라잡는 듯한 뭐 그런 기술력으로도 그러고 그러다가 또 보면 TSMC의 또 좀 시장 점유율은 또 밀린다 하고 뭐 그랬었어요. 네네. 물론 지금 시장의 큰 관심은 물론 AI나 이쪽이긴 한데 삼성의 그 파운드리나 비메모리 쪽 사업은 요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삼성 파운드리 흐름은 좋아요. 예. 그동안에 이제 TSMC하고 굉장히 경쟁하면서 어떤 불리했던 측면이 네. 4나노, 5나노 생산 수율이 낮고 생산 수율이 낮으니까 팹리스 고객들이 떠나버리는 문제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인 퀄컴이 네. 이제 삼성 파운드를 쓰다가 TSMC로 넘어간 네.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최근에는 4나노, 5나노 수율이 거의 TSMC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4나노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게 MPW라는 게 뭐냐면 한 개의 웨이퍼에다가 여러 가지 칩을
시생산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는 수율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율이 안 올라왔는데 그걸 할 수가 여력이 없거든요. 없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거를 시생산해서 그럼 본양산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수율이 낮으면 이거는 생산해 줄수록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참고로 5나노 MPW를 언제 했냐면 2019년에 했어요. 그게 4년 만에 지금 4나노 MPW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조만간에 뭐 3나노 MPW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막 노이즈가 나오는 게 뭐 삼성이 뭐 암바렐라나 뭐 모비라이나 엔비디아 거 막 수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심지어 점유율 오히려 벌어졌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는 이제 약간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오해, 약간 반도체 업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수주를 받았다고 해서요. 이거를 개발해서 칩이 웨이퍼 들어가서 칩이 나오기까지의 택 타임이라고 하죠. 그게 5개월 걸려요. 그러면 지금 수주 받은 거는 하반기에 다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막 점유율이 다시 오히려 더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막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 이해를 할까 그 어떤 타임 갭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게 네. 백미러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예요. 뭐 삼성이 감산했다고 하는데 빅그로스는 왜 안 주냐? 네. 왜냐하면 메모리도 투입해서 이게 칩이 나오기까지 3개월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 감산 효과는 실질적으로 3분기에 대부분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감산했는데 왜 어제 감산했는데 오늘 주가 안 오르냐고요. 네, 그렇죠. 시장은 항상 이렇게 맞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 거짓말한다고. 네, 그러니까요. 네. 진짜로 하나만 더 신기해요. 네네. 우리가 이제 자주 못 뵈니까. 네네. 그다음에 요즘에 전장용이 뭐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IT도 그렇고 그죠? 반도체도 전장용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 전장용 반도체 쪽은 어때요? 변화나 어디가 좀 잘하거나 그렇게 시장 영향력이 있는 건지 실제로. 일단 이제 테슬라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도조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FSD 칩에 대한 어떤 그 로드맵을 발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FSD 칩은 삼성이 그 오스틴에서 14나노 공정으로 생산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차세대 칩은 아마 뭐 일단 이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차세대 칩은 TSMC에서 생산한다라고 이제 일단 보도는 나왔는데요. 이게 뭐 TSMC로 다 넘어간 건지 아니면 삼성하고 나눠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테슬라 칩을 확보하는 게 향후 모빌리티 중요하네요. 시대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그 삼성이 최근에 엑시노스 오토를 또 현대차에 적용하기로 네, 맞아요. 한다. 예. 네,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삼성이 모바일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이 엑시노스라는 AP였잖아요. 우리 제가 지난 시간 출연해서 네, 말씀드린 건데 결국 모빌리티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엑시노스 오토거든요. 결국 자동차용 자율주행차용 칩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생산하면서 확보하는 노하우, IP 생태계 이런 것들이 다 꾸려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현대차도 그렇지만 글로벌 브랜드들 그리고 네. 글로벌 칩셋 업체들 이런 업체들의 파운드리 수주를 얼마나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국내 파운드리 관련주들, 모빌리티 관련주들의 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만나 뵀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뵙는데 늘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배우고요. 오늘도 아주 여러 가지 IT와 또 AI 반도체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